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문화생활을 혼자 즐기는 이른바 나홀로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분석 결과 영화관에서 표를 한 장만 사거나 음식점에서 1인분만 결제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7년 만에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2천만 원을 넘어서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첨을 통한 경품의 가격 상한선을 2천만 원으로 묶었던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고급 승용차나 아파트 등이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이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말 결산법인들의 실적 개선이 반영된 데다 부동산 시장 활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신용등급이 중간 이하인 분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중금리 대출입니다. 지난주에도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는데 경제부 염혜원 기자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1금융권 대출이 좀 깐깐해지면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빌리는 돈의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풍선을 한쪽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불룩하게 솟아오르죠. 이런 풍선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자료를 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 4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기관은 7조 6천억 원이나 늘었고요. 보험사와 카드사 등에서도 7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카드사 대출, 카드론은 20% 안팎의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4년 동안 10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물면서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중간 이하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출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돌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연 6에서 10% 정도의 중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등급 4에서 7등급 중에서 저신용자도 시중은행 9곳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이돌 대출은 그간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어려워서 시장 형성이 미흡한 그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이 5등급인 남성이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문을 두드리게 되는 캐피탈사에서는 연 21%나 되는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1년에 355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돌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연 7.8%로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합계 125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매달 20만 원 가까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이돌 대출은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또 1,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도는 1인당 2천만 원인데 최장 60개월 동안 첫 달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네, 지난 5일에 출시됐으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 1,700여 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모두 176억 5,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신용등급 4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서민 1,490명 정도니까요. 1인당 1,000만 원 이상을 빌린 셈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공급량 5천억 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것도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호응이 계속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사람은 사이돌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에서 탈락해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익돌 대출이 저신용자에게 은행 문턱을 좀 낮춰준다 이런 취지인데 은행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연체율 걱정 때문입니다.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다 보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걸 의심하는 건데요.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은 지난 5월에 사익돌 대출과 비슷한 모바일 중금리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200억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요. 호응이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연체율을 들여다보면 3%에 달합니다. 은행은 대출자가 돈을 안 갚을 위험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보증보험에서 제시한 손해율이 1.5%였으니까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은행의 손실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비슷한 시기 출시한 저축은행 상품도 1년 만에 8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금리와 광고비, 예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연체율까지 고려하면 대출 상품을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사들은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이고 이번 사익돌 대출도 비슷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금리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인터넷 은행들도 고위험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선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이자 비싼 대부금융이나 카드론 받지 않도록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데다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분양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018만 원.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넘은 건 200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2008년 3.3제곱미터에 1,083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세계 경제 위기 등으로 2010년부터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2012년 84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2014년 939만 원, 지난해 986만 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1,000만 원대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서울은 3.3제곱미터에 2,158만 원으로 8년 만에 다시 2천만 원대에 들어섰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도심권에서 공급된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분양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경기, 인천 등 총 5개 지역이 1,000만 원을 넘어섰고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평균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에 건설사들도 앞다투어 분양가격을 인상하는 흐름이고요. 전반적인 분양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연일 치솟고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앞당겨 쏟아내면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8%지만 추경이 없다면 2.5%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배기가스와 소음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한 폭스바겐 32개의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폭스바겐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내용과 대상 차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오는 22일 전후로 열릴 청문회에 출석해 충분히 회사 입장을 설명한 뒤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확정하면 그 이후에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휴가철 빈집 침입 범죄가 평소보다 3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안업체 S1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사건 사고를 분석한 결과 침입 범죄가 평소보다 5% 늘었고 특히 주택 침입 범죄는 2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절반이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했고 시기별로는 극성수기 바로 직전인 7월 말과 일주일, 7월 말의 일주일과 8월 중순의 침입 범죄 절반이 몰렸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인 17일은 초복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사이트 11번가가 가장 신경 써서 보양식을 챙겨 먹는 시점이 언제냐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이 초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복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름 보양식 할인 행사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마트는 모레부터 일주일 동안 닭과 찹쌀, 인삼 등 삼계탕 재료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특히 행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요즘 이른바 프로 불참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인 조세호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선보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을 패러디한 복날 가왕, 보양식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엽니다. 복날 상품 홈플러스가 가격 왕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삼계탕을 8,000원 정도에 내놓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번가는 올해의 보양식 유통 트렌드 키워드로 패스트, 즉 FAST를 선정했는데요. F는 프레쉬, 즉 산지 직송으로 공수한 신선한 재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A는 어서라이즈드의 머리자로 무항생제, 무방부제 등 인증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S는 시푸드, 그러니까 장어, 전복 같은 해산물인데요.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선호하는 보양식으로 전통적 강자 삼계탕을 누르고 장어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는 타임리, 즉 빠른 조리 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 11번가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몸과 입맛에 맞는 보양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뒷목이야. 이 사람이 어디서 운전을 그때 그래? 운전 똑바로 해! 네, 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당황한 시청자분들 계시는지요? 이 운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차에 함께 탄 어린 아들이 그대로 흉내내는 장면을 담은 영상입니다. 잠시 더 보실까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빨리 좀 빼주세요. 왜 멈춰? 비켜! 부모의 운전 습관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캠페인 영상인데요. 특히 360도 가상현실, 즉 VR을 이용해서 시청자가 실제 차량에 함께 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영상을 만든 KB손해보험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아빠와 아이의 삼성전자가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에서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테마로 한 갤럭시 S7 체험존을 운영합니다. 체험존에는 올림픽 종목을 모바일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갤럭시 S7의 카메라 기능, 방수 기능을 강조한 게임, 가상현실로 즐기는 서핑 등이 마련됐습니다. LG전자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 힐링 프로그램 아트다방을 운영합니다. LG전자는 오늘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예술과 기업의 만남을 주제로 한 무언극과 작가의 작품 이야기 시간을 마련해 직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자사의 대표 중형차인 K5의 2017년형 신형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2017년형 K5는 신규 6단 자동 변속기와 첨단 사양을 새롭게 장착해 주행 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타이완 디스플레이 기업인 CPT의 중국 자회사 VDT로부터 약 460억 원 규모의 LCD 운송 로봇 300여 대를 수주했습니다. 수주한 로봇은 6세대 규격의 LCD 글래스를 운송하는데 VDT사의 중국 푸저우 LCD 패널 공장에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늘 서울 청계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절전 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 등과 함께 여름철 국민 절전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에어컨 온도 26도씨로 설정하기와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 뽑기, 가정에 미니 태양광 설비 설치하기, 차 공유하기 등 4대 절전 요령이 제안됐습니다. 네, 쏙쏙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